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할게요. 찜찜한 거는 다 시켜요, 저한테.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TV 모니터도 되고 다 되는 것 같은데 전기 꼽아져서 있지. 이거 꼽을게. 네네네. 되겠지 뭐. 된다. 전원 들어온다. 쓰던 사람이 이렇게 썼으니까 바람 잘 그쵸. 오겠죠 그쵸. 뭐. 네. 훌륭해요, 선생님. 네. 저 보시고 선생님은 그냥 얘기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선생님. 가까이서 뵈서. 제가 영광이죠. 맨날 아침마다 뵙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유튜브. 안녕하세요, 작가 반진쌤입니다. 오늘 또 저희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도대체 몇 번째 집인가라고 생각도 드는데 이 집은 선생님의 4호? 저 만나고 나서 카운트를 4호입니다. 네. 4호점이고 네. 우리 방금 다녔던 화곡동의 반지하 같은 경우는 3호점. 편의상 그렇게 카운트를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집 기준으로 먼저 하고 그 반지하도 같이 한번 우리 얘기 나누는 걸로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여기 위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신월동이고요. 양천구 신월동, 서울에서 핵심 지역을 또 낙찰 받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부동산 경험과 연륜은 누구보다 이렇게 많으신 분께서 황금 같은 지역을 또 낙찰 받아주셨다고 생각이 드니까 저도 요 동네에 집이 근처에 하나 있는데 있어요. 저도 마음이 놓이는 구석이 더 생겼다는 생각도 들어요. 운이 넘치는 사람끼리 모이면 운의 기운이 더 좋아진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0을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자영업을 한 지가 21년, 이제 22년이 되어가고 있고요. 22년 2년이 이제 되어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 네, 거고 네. 겸손하게 표현해 주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게 자영업이라고 표현해 주시긴 했는데 선생님 업계에서는 유명한 분이시라고 또 이름을 날리고 업에 대해서 또 강의까지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업종 정도 좀 여쭤봐도 돼요? 저는 이제 편의점을 하고 있고요. 편의점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네. 교육까지 하게 됐고 예비 사장님들 교육, 포스 교육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이제 노하우 전수라고 22년 다음 길에 많이 아니까 선생님도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었을 그렇죠. 거고 22년을 생존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저는 그쪽을 잘 모르니까 네, 네. 그 22년을 편의점 외길 인생을 간다는 게 흔한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은 조심스럽게 않죠. 드네요. 이제 매출이 안 돼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저는 옆에서 봐왔고 선생님은 기간도 오래 하셨지만 매출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돼 있는 매출의 상위권이 되었었는데 편의점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매출이 떨어졌을 때 네. 이걸 잘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럴 때 이런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맞아요. 살아남아야 그러니까 되니까. 거기서 22년을 생존했다는 거는 선생님만의 그 생존 노하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감접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궁무진한 시간이라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 제가 조금이나마 주제 넘게 공감이 되고 가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선생님의 어떤 단어라고 생각이 드냐면 매출이 좋을 때가 아니고 매출이 안 좋을 때 살아남는 그렇죠.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공감이 되고 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쩌면 매출이 안 좋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이 투자 경매를 한 거는 네. 저 만나고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여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거는 꽤 오랜 시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오래 제가 코로나 겪으면서 이게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 닿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경매를 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맨 처음 찾아왔었어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하고 많이 돌다가 집에 우연히 이제 선생님 책 중고로 산 책이 있어가지고 잘하시 도서관에서 빌려가요. 그런 거 사지 마요. 걷다 돈 쓰지 말고. 선생님 책이 이제 한 번 더 읽게 돼서 고맙습니다.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게 제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살아남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뭐 내일은 모르죠. 아니요, 계속 쭉 가능하실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네. 방향이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손을 잡아야겠다. 별로 제가 손도 별로 안 내밀고 혼자 다 알아서 잘하셨는데 안 되겠다 해서 선생님 문을 두드리게 됐던 거죠.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한 자리에서 편의점이 지금 16년째 한 자리에서? 자리에서만 편의점 하면서 4개까지 해봤어요. 제일 많이 할 때. 네네. 제가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벌리다 보니까 세금으로 이제 다
나가더라고요. 지금은 하나 적고 운영하는 거니까 하나만 지금 그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는 정리가 정리가 됐으니까 끝났어요. 그럼 4개 했을 때는 매출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쵸. 4개까지 했던 거는 선생님도 의욕도 있을 거고 자신감도 네. 있었을 거니까 네. 그만큼 하셨을 거고 돈에 대한 욕심이 저도 네. 그렇지만 선생님도 누구에 뒤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4개까지 하면 매출이 꽤 괜찮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월 매출 한 10년 전이었으니까 네. 알바비만 4점포에서 2,400이 나갔어요. 야, 한 달에 네, 제 차에 동전부터 아. 시작해가지고 옛날에는 돈을 그냥 싸들고. 가득 싣고 이제 점포를 돌아다녔죠. 점장님들도 이제 어. 만나고 정말 재밌었죠. 저는 일하는 것 자체가 새벽에 5시에 제가 나와서 노량진을 네네네. 그 불 켜진 거 보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우리 사람들은 노력의 힘을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 내려놓는 연습이 더 필요한 사람들의 네. 집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서 너무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세금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애들 월급 주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일하는 것도 네네. 선생님 어느 정도 잘 맞으셨나 보네. 재밌고 보통 편의점이 월말에 월급을 주지 않고 보름을 띄워서 줘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월말 지나면 바로 주고 되게 좋아라 하고 애들이 근데 너무 신나서 막 하다가 세금 폭탄 맞고 그동안 벌었던 돈 다 토해냈고 그리고 편의점 3개는 줬고 마지막 지금 하나 원래 했던 애를 갖다가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점장님들도 많이 배출하고 각자 네네. 점포도 많이 나가고 이런 게 이제 쌓여 있다 보니까 본사에서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강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조건이 있다. 나 19금까지 푼다. 나는 내가 19금을 알아도 내가 하지를 않는다. 그 괜찮겠냐. 그래서 오케이 받고 수업을 저희 점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19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어차피 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네. 130만 원, 140만 원을 벌 수 있거든요. 19금이라고 하는 게 세금에 대한 모호한 경계선을 세금이 얘기하신 아니고요. 거. 매출에서 인마이 포켓을 더 할 수 있는 이 아, 노하우입니다. 그런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선생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데는 없죠.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특히 노출된 영상이나 네. 교육기관에서는 그런 거를 맞아요. 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가 예민한 않죠. 부분일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내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점포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네. 매출도 다 다르고 어떤 제품이 많이 나가는 것도 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거 하나 제일 쉬운 거 하나만 쉬운 거. 요거는 19금도 아니에요. 19금은 발주 컴퓨터에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점주님들 시급이 지금 9,800 얼마인가 그게 안 돼요. 알바는 그만큼 받아가야 되는데 노동부에서 그러더라고요. 편의점 출입문에 발을 하나 딱 내딛는 순간부터는 그 애한테 시급을 줘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발을 내딛고 온몸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도 네. 그만큼 시급이 안 돼요. 점주님들은. 지금 최저 시급이 얼마? 선생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저도 잘 모르는데 네. 9,860원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요. 알바한테 시급을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시급보다 더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잘 최저 시급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데보다 500원씩은 더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22년을 생존할 네. 수 있는 노하우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네요. 그거 알바애들도 한번 오면 네. 큰 변화가 없으면 지금 5년, 10년 된 날도 있고 흔한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 보통 그쵸. 자주 바뀔 것 바뀌죠. 같아서 네. 근데 선생님은 시급에 여유 있게 여유 덕을 있게 베푸시는 여유 있게 줘가지고 뒤통수도 맞은 적도 많아요. 그걸 또 악용해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네. 똑같이 이제 가서 일을 하는데 가능하면 일을 할 때 지피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하나 팔아서 나한테 수익이 얼마 되는 가능하면 1+1도 손님들이 이제 와서 다 1+1을 가져가잖아요. 대부분 편의점 와서 다 1+1을 찾아요. 저는 가능하면 마진이 굉장히 높은 거 그거를 위주로 많이 진열하라고. 하나를 팔 때 수익이 굉장히 높은 거 지피가 높은 거 어떤 거는 1+1인데 나한테 50%만 마진이 남는다 그런 거 제껴버리고 70% 이상 된 것만 그렇게 해서 진열을 해서 어차피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나한테 그렇죠. 그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70%가 인기가 없는 제품이 아니에요. 본사에서도 달달이 행사할 때마다 네. 원가 DC가 있어요. 원래는 그 애가 70% 마진이 아니에요. 그 원가 DC를 같이
같이 해줄 때 이제 더 아, 지피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 맞아요. 특별한 기간 때마다 지피가 높아지는 네네네, 상품을 상품이 있어요. 위주로 네네, 배치하는 게 배치하- 선생님의 가장 가벼운 그거는 19금은 아니고요. 그냥 어. 일반 편의점도 GS 있고 지금 CU 있고 세븐이 이제 미니스톱을 인수를 해서 이마트 24도 그러니까 4사예요. 저는 두 개는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편의점을 늘려 나갈 때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저는 그때 왜 부동산에 5억씩 깔고 앉아있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월세 비슷하게 점장님 먹고 알바비 주고 월세 주고 다 해서 내가 돈 100만 원, 200만 원 남기기 나는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굳이 부동산에다 뭐하러 그쵸, 돈을 넣어놓고 돈을 부동산을 넣어놓고. 뭐하러 사냐? 네네네네. 차라리 이 돈을 내 사업 쪽에 넣는 게 수익이 돈을 더 버는 높죠. 데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네네. 선생님은 또 어느 정도의 사업 수완이 있으셔서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그쵸, 하네요. 그쵸. 근데 그렇게 오다가 부동산을 최근에는 내 채나 낙찰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제가 이따가 자세히 한번 네네. 여쭤보는 걸로 하고 순서를 우리 반지하부터 할까요? 3호부터 할까요? 네, 요 집 말고 여기 오기 전에 봤던 근처에 네. 있는 까치산역의 도보로 실제로 네이버로 찍어보니까 8분으로 나왔지만 빠른 걸음으로 5분 초역세권의 네. 반지하부터 생각해보면서 수리 어디 할까 네. 가늠을 좀 해볼게요. 그 집 같은 경우는 손댄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싱크대 같은 경우도 돼 있었던 거고 샤시도 보니까 브랜드 스티커도 붙어있고 네. 샤시도 새 거예요. 싱크대 한 300만 원 잡으면 될 것 같고 네. 화장실도 돼 있어요. 300만 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600만 원에 샤시도 새 걸로 다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못해도 1000만 원 이상은 쓴 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그리고 바닥도 깨끗하니까 네. 바닥도 그냥 청소만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등도 돼 있고 그래서 선생님 돈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서 네. 돈을 좀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네. 게 페인트. 베란다 페인트. 페인트를 할까 생각하다가 네. 방문이나 몰딩이나 아니면 현관문 뒤쪽도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그 정도 상태였으면은 페인트를 저는 안 하고 청소 네. 정도만 했을 것 같다고 생각도 되는데 베란다 보니까 페인트가 많이 떠 있어요. 차라리 속이 편하다. 네. 속 편하게 페인트. 네. 부르는 돈 걸로? 쓰겠습니다. 그 정도면 네. 100만 원 정도면 넉넉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 선생님이 고민스러웠던 게 도어락 네. 옆쪽에 띵동 여기 구멍이 그거요. 뚫려 있어서 네, 네. 그거 같은 경우는 비디오폰이 집하고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거기 띵동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 네. 2, 3만 원 더 주고 비디오폰으로 그렇죠. 넣어도 네, 네. 기분이 좋으니까 사용 면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보다 네. 기분이 좀 좋을 것 네. 같아요. 그거 할 때 열쇠 아저씨가 보통 하시니까 저도 자주 하는 분 있거든요. 네. 그럼 띵동하고 도어락도 네. 큰 걸로 너무 싸구려 지금 달려 있으니까 네. 같이 네. 하면은 도어락이 넉넉히 10만 원에 비디오폰 하면 20만 원 정도 할 거거든요. 네. 넉넉히 30만 30만 원 원이면 잡- 30만 네, 네. 아래로 해주실 거예요. 아마. 네, 네. 비디오폰이 14만 원이고 네. 도어락이 그 사장님이 11만 원에 설치비까지 다 아, 해주시거든요. 네, 그럼 딱 싸네요. 25만 원이니까 네, 네. 넉넉히 30만 원 잡으면 되겠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도배 청소 정도만 네, 네, 하면 네. 될 것 같고 도배도 상태가 좋긴 한데 샤시 있는 부분 쪽이 그쵸, 조금 부엌 쪽에. 네, 네. 물이 좀 젖어 있어. 네. 요거는 왜 그런가 한 4층, 네. 5층 집이었으면 우리가 보기 힘들었을 건데 네. 반지하의 장점은 창밖에 서서 내가 확인할 네. 수 있으니까 외벽 쪽을 보니까 샤시랑 외벽 쪽에 있는 데가 조금 크랙이 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여기가 빈지 꽤 오래된 집인 그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래됐어요. 그것만 방수 코킹 작업만 하면 저렴한 데는 2, 30 정도는 아마 할 건데 그냥 한 네. 넉넉히 한 50 정도 잡고. 잡으면 그 충분히 할 수 정도는 있지 뭐, 않을까 네,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최소는 SN이 네. 페인트까지 다 해서 200이 안 되네요. 그렇죠. 저는 좀 더 많이 쓰고 싶은데. 그렇죠. 돈을 지금 쓸 쓸 데가 없어요. 없어서 도배 정도까지 한다면 네. 도배는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네. 50만 네. 원 돈 아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마철 기간은 끝났으니까 그 네. 코킹 작업하는 거는 그렇게 급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도 네, 들거든요. 네. 그래서 도배만 먼저 해놔도 하고, 될 것 같고 네, 네. 혹시라도 곰팡이 있는 네, 쪽이 네. 나중에 도배를 해놨는데 곰팡이가 나중에 올라온다거나 네. 하면은 미리 내가 처리를 해놓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네. 집 내놨을 때 제 네. 생각에 집은 금방 나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혹시라도 뭐 2, 3주에 한 번씩 왔는데 곰팡이가 좀 올라왔다 그러면 네. 곰팡이 제거제나 아니면 곰팡이 네. 페인트로 그 벽지 위에다 아. 바르는 걸로 처리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아. 싶어요. 그걸 아. 완벽히 처리하려고 코킹을 다 해놓고 네. 말려놓고 몇 주 네. 기다렸다가 다시 하는 거는 아. 사치스러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큰 수리도
아니니까 기본 도배만 했으면 네, 돼요. 네. 그리고 중간에 샤시 있었던 네. 나무 목창호가 문이 잘 안 닫혀서 네, 네. 그것만 샤시 수리하는 분 소개시켜 드릴 네. 테니까 그분한테 하면은 뭐 네. 한 20만 원 돈 아니면 충분히 네. 고쳐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 다 해도 진짜 크게 잡아야 네. 한 300만 원 아래면 네, 네. 충분히 할 수 있지 거저죠.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제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선생님 경매로 낙찰 받은 거에서는 네. 앞에 두 개는 기존 네, 세입자분이랑 재계약하고 수리에 있어서는 또 직접적으로 아예 안 한 했어요. 거는 없었는데 네, 네. 반지하 낙찰은 처음인 거잖아요. 처음이죠. 선생님 같이 바쁘신 분이 편의점 사업 안에서도 소득이 나쁘지 않은 분이 네. 굳이 또 이렇게 험난한 반지하의 길로 네.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집을 저 정도면 거저 갖고 가는 집이라고 생각도 저는 드는 네. 것 같아요. 네. 역시 샤시 돼 있고 싱크대 수리돼 있고 화장실도 이렇게 화려한 것만 보더라도 네. 선생님이 부동산 운이 남다른 분이구나 라는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덕분이에요. 아무나 이런 집을 낙찰받을 수 있는 건 네.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300돈 이하면은 충분히 네, 네. 다 할 것 같고 청소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집 내놓을 때 네. 부동산 내놓고 거래해 보신 경험은 당연히 많이 네, 네. 있으시겠지만 직거래 내놓고 할 때 네. 저도 뭐 샘플이랑 틀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네, 물어봐 네, 네. 주시면은 제가 그것도 네. 전달을 해드리는 네, 네. 걸로 할게요. 그래서 그쪽 부동산에만 내놓지 말고 네. 직거래도 활용을 해보시면 그쪽은 아마 생각보다 빨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화곡동 화곡동. 까치산역 도보 5분. 선생님 하나 더 넣어주세요. 네. 더블 역세권. 2호선, 그렇죠. 5호선. 그렇죠. 까치산역이 더블 역세권. 더블 역세권입니다.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의 이 오래된 반지하 전용 면적 13평에 네. 2.5룸에 25년 네. 이상 된 이 낡은 반지하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9,500입니다. 9,500 낙찰 받았고 네. 선생님은 유주택자 네. 그리고 누구보다 대출이 많이 있지 않아요? 선생님? 없어요. 아 대출 없나? 네. 집이 많은 네, 선생님 만나서 대출 받았고 그전에는 대출을 안 받았어요. 앞전에 1, 2호점에서는 대출 대출을 받았어요. 받은 거잖아요. 네. 기존의 부채는 분명히 있었던 거고 네. 그러면 이거 세 번째 화곡동 반지하 낙찰 받을 때 혹시 대출은 잘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700만 원 깎였지만 네. 그래도 대출은 잘 나왔어요. 굉장히 서운한 얼굴로 네, 다스를 두 분을 했으니 대출이 안 돼가지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네. 대출은 잘 받은 거고 6,900 받았습니다. 6,900 그러면 9,500 대비 6,900 70%선 받은 거예요. 네, 네, 그 정도 받았죠. 한 70%선 네. 낙찰가 대비 네. 대출은 받은 거고 조건은 어땠어요? 대출 낸 게 얼마 안 됐죠? 안 됐죠. 조건도 괜찮았어요. 40년 상한으로 해가지고. 40년 막차 잘 탔네요. 네, 원금하고 해봤죠. 아, 다 그래요? 해서 한 30만 원. 30만 원? 네, 안 될 것 같기는 어. 해요. 이제 변동금리로 해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어. 떨어졌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분명히 네. 그 집은 못해도 원금하고 이자를 제외하고 35만 원에서 40만 원은 네. 갖고 갈 수 있는 집이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월세를 2개 더 받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집 잘 받아주셔서 네. 그 집 같은 경우는 빈집이어서 명도에서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없었고 네. 낙찰 받고 그것도 포기였네. 네, 네, 네. 잔금 내고 비밀번호 받아서 들어가는 네. 거니까 뭐 명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할 없습니다. 거는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네. 4호점으로 네. 넘어와서 집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집은 너무나도 화려한 제가 본 집 중에 가장 옵션이 화려한 집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는 선생님이 품을 좀 들인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청소밖에 안 했어요. 여기도 빈지가 됐었나 봐요. 네, 거미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빈집 전문이네요, 선생님. 네. 그래서 뭐 앞에 두 건에서는 네. 명도하면서의 스트레스가 네, 있었을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머지 두 건에서는 빈집이다 보니까 빈집일 때 또 두려운 면과 찜찜한 것도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네. 들어와서 보니까 빈지가 3년이 넘었어요. 3년이 넘다 네. 보니까 안에 먼지나 거미줄 이런 것도 그거 정도만 닦은 거. 네. 근데 여기는 전기를 올려보니까
옵션들은 다 작동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다행스럽게도 냉장고도 옵션이죠. 잘 되는 시원합니다. 거고. 네. 그리고 세탁기도 들어있고 에어컨도 저도 없나라고 했는데 생각했는데 또 감춰져 있어요. 네. 지금 한번 눌러보니까 또 작동도 작동이 잘 되네. 되니까 풀 옵션. 그리고 여기에 또 놀라운 옵션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요것도 장인가라고 생각하고 딱 봤는데 이거는 침대. 침대가 또 있어서 이거 그냥 소파인 줄 알았는데 네. 수동으로 했는데 또 선생님이 네. 또 워낙 또 연약한 분이시다 보니까 이거 나 무서워서 못하겠다.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 아유,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자꾸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셔서 난감하긴 했는데 우리한테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물건이기 때문에 네. 근데 버튼 눌러보니까 작동도 잘 잘해. 되고. 이거 오래된 침대인데 찜찜하다고 생각도 했는데 작동이 네. 우선 잘 되는 거고 확인을 해보니까 매트도 분리형으로 저는 항상 이런 거는 맞춰주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네. 선생님이 지난주에 통화할 땐가는 이거를 애매해서 이걸 네. 치워버려야 되나 했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치워버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또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당연히 네. 필요한 옵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찜찜한 게 결국에 매트리스라면 그것만 좀 내가 치워놓으면 되지 않을까. 매트리스 청소 같은 거를 내가 해준다고 해도 될 것 같고 네. 차라리 둔 다음에 매트리스가 근데 얼마 안 하니까 그냥 빼놓고 냅둬 버려보죠. 뭐 세입자가 어떻게 넣어놓는지. 청소보다는 그게 네, 더 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역시 네. 그 대답 하나에서 경험이 느껴진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것 네.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한테 힌트를 얻어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창문에 테이프 붙여 있는 것들은 깨져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요. 이상한 게 붙어 있어가지고 저걸 다 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네, 뭐 네. 보기 좋은 부분은 아니니까 네, 가벼운 네. 거니까 쟤는 떼면 될 것 같고 화장실에 세면대가 세면만, 깨져 네, 있으니까 그것만 네. 바꾸면은 세면대는 한 20만 원 돈 할 거거든요. 네. 교체하면 되지 않을까 네. 싶고 저 싱크대에 싱크대 하수관, 네, 네. 호수가 빠져 있으니까 네. 그거는 수도하시는 분들이 같이 할 네. 거니까 네. 요 근처에 하는 분 있으니까 아, 그분한테 세면대 바꾸면서 저런 건 뭐 돈도 안 될 거니까 좀 그냥 해달라고 해도 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샤워기 같은 경우는 고급형으로 처음 돼 봐요. 있어서 처음 본 게 너무 많습니다. 작동을 또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 저도 처음 보는 거여서 작동은 우선 잘 돼요. 그럼 뭐 도배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해도 돼요. 바닥도 바닥도 깨끗하게 안 깨끗한 해도 거고 아무것도 그러면 안- 딱 네. 저 정도면은 정도. 저거 20만 원에 짜잘한 거 네. 진짜 크게 잡아야 뭐 50만 원 아래면은 다 네. 해결될 수 있는 돈이 아닌가. 네. 요 정도 평수라면 사람을 써서 청소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그쵸, 부분이라고 없고. 생각이 좀 네. 드네요. 선생님이 너무 오래 비어서 걱정스러워서 네. 전기 안전까지 했다고 요집을 한 거예요. 네네. 한전에서 전기 네. 안전 진단을 받아야지만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네.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거는 선생님이 네. 전기 공급을 요청을 했더니 계량기가 빠져 있었을 빠져 거잖아요. 있어가지고. 계량기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한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전기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한전에서 저한테 전화번호만 다 줬어요. 근데 명의가 이제 저쪽이니까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그냥 가르쳤어요. 원래는 메일로 보내야 되겠는데 네. 집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게 하면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집도 비웠는데 뭐 비밀번호 제가 드리겠다. 그렇죠. 3, 4일 만에 이게 다 됐던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사설업체를 의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한전에서 네네, 나오는 한전에서 거라고? 연결을 해줘요. 이제 괜찮다 하면 전기안전진단공사에서 다시 또 한전으로 또 보내요. 이 집 괜찮다고. 그럼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요. 그럼 특별하게 우리가 돈을 신경을 내거나 쓰거나 하는 건 돈이 없어요. 든다거나 네네.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빈집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작업이 중간에 그쵸. 필요했나 보네요.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안전진단을 받아야 그렇구나. 된답니다. 요새 도시보증공사 허그 대항력 포기한 물건 때문에 그 그쵸. 빈집일 낙찰받는 많으니까.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기 안전검사라는 거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어렵거나 특별한 네네.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 뭐 여기 입성하는 데까지 지금 청소만 한 거고 돈 든 건 하나도 없었고 없어. 다행스럽게도 이 침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걱정을 좀 많이 하셨는데 얘도 돈이 네. 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아무것도 돈 안 들고 이 깨끗한 집을 무혈 입성 옵션도 또 망가져 있거나 혹시 작동 안 되면 네. 돈이 들었을 건데 하나도 돈이 들지 않았던 이 서울 양천구의 신월동 혹시 연식이 언제예요? 2017년. 그러면 우리한테는 완전 신축
A급이죠. 원룸 치고는 평수가 넓은 편이라는 커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그럼 전용 면적은 몇 평이에요? 이게 7평이 넘어요. 저는 1.5룸인 줄 알았어요. 7평이면 1.5룸 오름, 평수가 그쵸, 구조가 더 그쵸. 많이 이게 있긴 한데. 창문도 이렇게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네. 제가 오피스텔을 전용이 7평이거든요. 걔도 되게 큰데 선생님이 갖고 있는 오피스텔 중에 하나가. 그거보다 얘는 평수가 더 크니까. 요새 원룸들은 3평 진짜 큰 게 막 5평 이런 네.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쾌적한 공간에 옵션들로 채워져 있는 좋은 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8,200만 원. 8,200 낙찰 받은 거고 요것도 그러면 대출 잘 받았어요? 네, 대출은 혹시 얼마 받았어요? 7,200만 원이요. 거의 90% 받은 거네? 네. 낙찰가의 90% 대출을 받은 거고 이것도 비슷한 시기 때 잔금 낸 네,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대출 실행된 거니까 뭐 네. 이자는 아직 안 아직 냈지만 안 네. 첫 번째 이자를 내기 전에 분명히 이거는 바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나갈 것 같아요. 너무 설렜어요, 선생님. 문 열었을 때. 저도 선생님 월세 받았을 때 웃음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거니까 이자만 내는 거고 그럼 이자가 한 얼마나 나갈까요? 선생님이 계산한 게 3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30만 원 더? 네네. 여기 앞에 어. 오피스텔 같은 원룸이 있는데 거의 한 45만 원 이렇게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45? 네. 45는 작은, 너무 작은. 싼데? 네. 그래서 그냥 부동산 사장님 말이니까 또 여기는 이제 그거보다는 더 크고 또 쾌적하니까 주차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좀 더 받을지 않을까 싶어요. 이자를 내고 저한테 딱 반만 나한테 남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맞아요, 좀 많이 맞아요, 갖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선방이에요. 네, 저 욕심을 이제 딱 반만 딱 하자. 그 생각만 딱 하고.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선생님? 그럼요. 그런 투자가 없죠. 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가라고 아,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나갔으면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그 22년 동안 편의점을 생존했던 과정을 제가 조금 망각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맞습니다.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 저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덕을 많이 베푸셨던 부분도 저는 포함이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시기도 네, 좋고 네. 하니까 내가 너무 내 물건을 또 하향평가할 그 필요는 필요는 없는 없을 것 것 같아요. 같아서. 네네. 제가 60을 받을 거라도 그렇지. 60에 딱 내놓지는 않고요. 65나 내놔서 깎아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배짱거리고 네네. 깎아주고 우리 그쵸. 그렇게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집도 한 40만 원 돈은 충분히 갖고 갈 수 있는 감사합니다. 집이 될 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저 만나고 한 9개월 정도 네, 된 네. 거고 그동안 4채를 네 받은 채 건데 네. 오늘 선생님 집 소개해드린 게 뒤에 2개, 3, 4번 네, 물건 네. 말씀드렸던 거고 얘 2개는 인천에 낙찰을 받은 거 네, 맞죠? 네. 그거는 먼저 낙찰을 받았으니까 또 걔도 대출받고 임대까지 다 완료된 거네요.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그 2개만 1, 2호점은 그러면 현재 받는 거네? 근데 지금 받고 있죠. 이자 어. 내고도 돈이 남아. 그러면 그 1, 2호점은 저 만나고 경매를 8개월 하면서 4채를 받은 거고 앞에 2개는 네. 이미 계약이 다 완료된 거다. 네네. 그러면 거기서 받는 총 월세는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109만 원 받고 있어요. 109만 원, 두 네, 개에서. 근데 이거 2개에서 네네. 하나가 첫 번째 첫 번째 거가 네. 그 세입자랑 재계약한 네네네. 거잖아요. 네. 그분이 배당이 좀 늦어진 거 맞죠? 늦어지죠. 내년 그래서 1월 달에. 그게 물건 번호 사건이어서. 제가 1번이고 2번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지혜롭게 그 사람이 버티면 우리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긴 그쵸, 한데 네. 그리고 너무나도 협상이 또 감사하죠. 잘 돼서 선생님이 월세는 좀 싸게 낮췄죠. 준 네, 편이잖아요. 네. 좀 싸게 줬지만서도 2개 합쳐서 109만 원. 이미 월세를 받고 있는 거고 네. 그럼 거기서 이자랑 원금을 제외하면 혹시 순 월세는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75만 원이 제 건 것 같아요. 75만 원. 야. 괜찮죠? 그러면 35만 원 뺀다는 거는 거기는 걔도 사업자 대출이었나? 네네네. 그래서 이자만 나가서 네네, 이자만 그리고 나갑니다. 대출비를 좀 작았나 봐요. 네. 75만 원 돈 남는 거니까 그때 낙찰가도 좀 낮았어요, 선생님. 좀 싸게 그래도 받아서. 뭐 당연히 이 예, 예, 서울 거랑 인천 거랑은 집 가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네, 네. 그래서 수익률에서는 나은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드네요. 집 네. 2개 자체가 방이 3개니까 집도 저 아시잖아요. 전철역 근처에만 하는 거. 아, 거기는 딱
도배 100만 원 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좀 깨끗한 집이어서. 예, 네. 예. 75만 원. 75만 원 받고 있으니까 그 기세를 몰아서 까지. 강서구 네, 쪽까지 두 채를 또 받은 네. 거. 사업 안에서도 네. 성과가 좋으신 분이 왜 이런 조그만 물건 화곡동에 곰팡이 있는 반지하까지 열심히 하시는지가 설명이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부동산 작은 빌라, 특히 우리는 반지하도 취급을 하잖아요. 낡은 반지하, 월세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내가 저거 괜찮으니까 해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은 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집은 뭐 신축 빌라긴 한데 네, 아까 화곡동 반지하 빌라 같은 경우는 역세권의 위치는 너무 좋고 네, 거기 네. 임대 수요는 정말 좋은 데긴 네. 하지만 선입관이 있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선생님도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도 생기면서 그 집을 내가 월세로 가야겠구나 방향을 잡게 된 분명히 계기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선생님도 부동산 투자에서도 성과가 어느 정도 있으시지만 사업 안에서도 22년을 한 사업에서 생존하셨다는 거는 아무나 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도 네. 되게 들거든요. 네. 코로나 겪고 이제 네. 혹시 코로나 때 편의점 매출에서는 타격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 대상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도 이제 뭐 오피스텔 안에 있는다든지 좀 뭐 차이가 있었어요? 네, 차이가 있죠. 아. 네네. 유흥가 쪽이나 이런 데는 완전 박살이 나버렸고, 아, 그러네. 네, 약간 주택가 쪽에는 조금 살아났고, 아. 저도 손해는 없었어요. 그냥 아. 돈을 벌어가는 거에서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밖에 없지. 적자나고 막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주나 그런 그런 건 없었어요. 정도는 아니었던 네네. 거네요. 월세를 못 주고 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코로나 하니까 생각나는 게 직거래를 하러 세입자를 만나는데 네. 보통은 카페에서 계약서를 썼는데 그때는 카페도 또 못 못 들어갔을 들어갔죠. 때 편의점에 들어가서 계약서 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많이 해요, 선생님이. 아, 보험 그렇구나. 또 계약을 많이 하고 가세요. 그렇구나. 아니, 저는 약간 너무 민폐스러운 거 아닌가 했는데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그때 그쵸. 편의점밖에 없어가지고 네. 카페도 못 들어가니까. 카페도 못 들어갔죠. 편의점도 네.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갔고. 맞아. 그 기억 때문에 편의점은 그렇게 타격이 없지 않았나 가늠을 해봤는데 많이 상권마다 차이죠. 차이는 좀 있었을 네, 것 네,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힘드신 분들 많이 힘들었죠.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막 타격이 있었던 없었어요. 거는 아니었던 네, 네. 건데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제 손님들이 이제 좀 줄잖아요. 많이 줄었잖아요. 시간이 나니까 저를 뒤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편의점 끝나면 내가 뭘 해야 할까? 지식이 없어서 또 노동을 해야 되나? 몸으로 또 이렇게 뛰어야 되나? 이제 몸으로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되겠다. 다른 걸 찾자.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보게 됐죠. 그 시기 때 좀 매출이 네. 떨어지면서 항상 바쁘게 오셨는데 네. 잠깐의 시간적인 여유가 여유가 상대적으로 생긴 좀 거죠. 생겼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시간이 생기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좀 그렇죠. 됐다는 생각이 좀 드는 네, 것 같아요. 네. 너무 고맙죠. 책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손님 오는 게 더 귀찮은 거예요. 또 선생님 가끔 맞아. 전화하고 했을 때 전화하면서도 바코드 찍고 이게 네, 소리가 네, 종종 네. 들렸던 게 기억이 나서 이제 경매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 돈을 굳이 뭐하러 깔고 앉아있어? 난 차라리 사업에 넣는 게 네. 조금 더 나한테는 유리해. 그럼 그 전까지는 거주하는 집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것도 산 밑에 있었어요. 왜 거기다 돈을 많이 해? 한빛이 조금 저렴하니까 저렴하니까. 그랬던 네네네. 눈 오면 말버스 못 올라. 왜 굳이 그쵸, 예. 굳이. 그것도 뭐 비싼 돈을 내나 그쵸. 깔고 있나 대출에 대해서는 저는 몰랐으니까. 네. 대출도 없이 네, 대출 없이 그냥 생짜로 그냥. 그렇게 주거에 대한 걱정이나 그거 없어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책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경매가 보이는 거예요. 4년 전쯤에. 네. 그래서 이제 학원을 두드렸는데 학원에 아시잖아요, 선생님. 모일 수가 없잖아요. 이제 한번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제 임장 코스도 있었어요. 임장도 이제 갔다가 부천을 갔어요. 인천 부천. 그럼 저는 인천 부천만 보는 거예요. 서울을 볼 줄은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단순했죠. 그렇게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네. 학원에서 인천 부천 하니까 거기를 네. 해야겠다. 학원도 서울이었어요, 선생님. 근데 임장을 걸로 가니까 저도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그때 네. 생각했던 거는 월세 쪽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시세 차익을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시세 차이고 월세 생각을 못했어요, 선생님. 그냥 부동산 투자. 네네. 전혀 그거에 대해서도 이해도 못했어요. 그 제가 조금 한 템포를 넣는 것 같아요. 그 제 스스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
그래 하나라도 낙찰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냥 낙찰 받고 나니 공부하자. 그거 나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가장 좋은 배움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떻게 되든 낙찰을 한번 받아보자. 큰딸을 꼬신 거예요. 딱 30살 되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너희들 앞으로 5천만 원씩 주겠다. 그때는 보따리 사고 나가라. 둘째 딸이 결혼을 먼저 하게 된 거예요. 네네. 아파트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5천만 원을 줬어요. 이제 경매를 하자 이러려고 했는데 제가 실력이 그때는 안 돼가지고 우리 딸도 저를 아직 못 믿었고 경매가 엄마가 할 수 있다 생각을 못 한 거죠. 우리 큰딸은 엄마가 이 돈으로 경매를 해서 너한테 낙찰을 받게 해서 해주겠다. 큰딸을 한 6개월을 부천을 데리고 일주일에 2번씩 임장을 갔어요. 부동산을 이제 가다 보니까 뭐 13층 저쪽에 화장실만 수리됐고 뭐 경매로 나왔대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부동산 다니다 보니까. 네네. 노얄동 노얄층만 알았어요 선생님. 복도식 계단식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이미 진짜 없었어요. 없으셔. 이제 그걸 낙찰을 받았는데 큰 따님 명의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5천 준 대신 집으로 해주겠다는 네네네. 개념으로 접근한 거예요. 네, 2등하고 저랑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음. 났었어요. 우리 딸이랑 조용히 가서요. 이불 키겠죠. 누가 그 1,000만 원은 큰 거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선생님. 3억 뭐였어요? 2천 정도에 이제 화장실 수리했다고 하니까 2억 9,300이 받았어요. 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첫 번째 물건이라. 근데 2등이 한 2억 7,900인가 써갔던 것 같아요. 거의 1,000만 원 딱 차이 났었어요. 이거 낙찰가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못하는데 그거는 정확히 기억을 기억하고 해요. 네. 계시니까 아직 뼈에 사무쳤구나라는 생각이 정확히 드네요. 네. 그런 물건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한 1,000만 원 차이 난 물건에서 그 2등 이름 아직도 기억하는 물건도 있어요. 그 막 제보가 높게 받았다고. 거의 네. 3억짜리에서 1,000만 원이면은 별로 차이 난 게 아니긴 한데 네. 10%도 안 난 거잖아요. 명도를 하러 갔는데 막 높게 받았다고 나보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자 비용 달라는 대로 다 드리고 싱크대 막 다 꽂아놨는데도 아는 게 없으니까 명도까지 해서 너무 감사하다. 달라는 데 다 주고 선생님이 없으니까 저 혼자 이제 몇 땅에 혜택하는 거죠. 우리 딸 명의로 이제 해서 2억 9,300에 받았는데 전세를 2억 8천에 받았어요. 1,300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5천에서 3,700이 남았잖아요. 또 부천에 빌라를 부천역 근처에 있는 빌라를 딸 그래도 명의로. 따님께서 명의하는 했죠. 거에 대해서 협조적이었다는 생각이 자기 거니까 9,300에 받았대요. 방 3개짜리를 도배만 했어요. 애들이 있어가지고 뭐 촉이 좀 있네요. 입찰가 쓰는 촉이. 지금까지 집이 한 번도 이상한 집을 본 적이 없어요. 나 너무 감사해요. 그냥 도배 정도만 하고 둘 다 그랬잖아요. 또 지금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빌라 해서 우리 딸이 지금 월세를 이제 45만 원 받고 있고 이제 5천을 정말 알뜰하게 썼죠. 두 채에다가. 선생님이 따님에 대한 약간의 짐도 덜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우리 내가 이 딸한테 좀 해줘야지 그쵸. 하는 부분을. 우리 딸은 되게 저를 고마워하죠. 그리고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가 오르지 올랐죠.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세입자가 한번 바뀌어가지고 이제 월세를 조금 갚고 월세 30만 원을 반전세로 월세 70만 원이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2억 3천에 월세 30만 원을 해가지고 또 다시 재계약을 지금 2년 살다가 다시 자동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30만 원하고 여기 45만 원하고 이제 우리 딸이 이제 5천만 원에 대해서 75만 원을 지금 받고 있는 훌륭하네요. 거죠. 네. 엄마의 가장 지혜로운 그렇죠. 선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5천만 원을 딸랑 주는 것보다는 집으로 바꿔서 월세 현금흐름을 네. 만들어주는 엄마는 흔치 않죠. 그쵸. 대한민국에. 감사하게 네. 생각하고 간접적으로 또 맛을 본 거네, 선생님도. 그렇죠. 이게 되네. 제가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때서야 하고 그 전까지는 내 사업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네. 코로나 계기로 해서 삶에 시간이 생겼을 때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은 괜찮은데 5년, 그렇죠. 10년 이후에도 계속 지속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약간의 두려움이 생겼는데 마침 그때 따님 월세를 만들다 보니까 대박이었죠. 괜찮겠네. 네. 전 2개 다 대출을 안 받았잖아요. 보증금 받고 이렇게 네네네. 하다 보니까 한 바퀴만 돌려줘서 지금 모은 돈하고 이렇게 끝난 거죠. 대출 없이 이제 가는 거죠. 둘 다. 야, 이건 노동보다 괜찮은데 하고 그때부터 이제 머리에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 경매집만 봐도 선생님 옛날에 연애할 때도 흥분을 안 했는데 경매집만 보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는 입찰가랑 대출이랑 월세
월세 보면 아 이거 얼마에 하면 얼마가 남겠다 이런 게 하다 보면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되게 재밌죠. 따님 2개를 한 다음에 4명이로 좀 해야겠다 네네.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투자를 더 네.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딴 데도 찾아다니고 네, 했나 봐요. 했어요. 다가구를 해야 되겠다. 이제 내 나이는 월세를 받아야 되겠다. 다가구를 했는데 그런 수업도 들으셨나요? 네네, 수업도 들었어. 임장 가고 했는데 선생님 또 제가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성격이더라고요. 어떤 성격이죠? 아, 막 궁금하네요. 이렇게 막 귀찮은 거예요. 그걸 다 어. 관리한다? 지금 노동이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지금 경매를 배우러 가는데 그 건물을 내가 관리한다? 반장님이 돼야 되는 되고? 게 좀 부담스러운 그쵸. 게 있으셨나 봐요. 사람을 대하는 게 또 부담스럽고 사람을 쓰면 되지 않냐. 그게 선생님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이 올라가기까지는 못 써요. 사람을 또 누구보다 많이 써보셨으니까 알 그러니까요. 거라고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그리고 그렇죠. 내가 할 때랑 아무리 믿을 만한 직원한테 맡겼을 때랑 차이가 있잖아요. 있죠. 사장이 네. 왔을 때랑 아무리 신뢰가도 차이는 분명히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장이 해야 할 일들이 또 막 있어요. 애들한테 분배를 시킬 수가 없어요. 꼭 그렇죠? 내가 가서 해야 될 일도 할 있는 일도 거고. 있죠. 예. 애들은 할 일을 있다고 해도 핸드폰 보는 시간도 줘야 되거든요. 계산을 하고 제가 알바를 너 요렇게 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정도 일하고 이때는 좀 쉬어. 너 핸드폰 예, 예. 하면서 좀 놀아. 네네. 이런 시간을 줘요? 그까지 저는 계산을 훌륭하다. 해요. 계산을 하고 애한테 시킬 수 있는 걸 그까지만 아. 시켜요. 와, 다가구는 또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대출은 뭐 잘 나오고 뭐 이렇게 해도 그건 또 저랑 또 결이 또 안 맞고 수익률 계산해도 또 나랑은 또 안 맞는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했죠. 선생님 찾아올 때까지 한 1년 2개월 정도는 제가 경매를 못 했어요. 경매지만 보고 그러면 있어요. 따님 것만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제가 또 일반 경매를 매매. 일반 매매하고 또 네. 인터넷 낙찰 받고 제가 네. 이제 열심히 했죠. 중간에 다가구 수업도 들었는데 네, 네. 다가구는 보니까 아 이게 나랑 모양새는 잘 맞긴 한데 네. 건물주 딱 이미지 선생님이랑 아니요. 이 이미지가 잘 맞거든요. 네, 제가 네. 느꼈을 때는. 네. 근데 아 이거 뭔가 좀 관리할 게 많다. 그쵸. 귀찮은 면이 좀 있을 것 같다. 제가 그리고 제 집에 살다가 편의점 근처에 이사를 오면서 다가구에 한번 주인이 살고 제가 세입자로 들어갔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선생님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인 집주인 입장을 네, 네. 보니까 저 사람도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스트레스가 꽤 있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런 게 어떤 거예요? 제가 항상 보면 수레바퀴랑 빗자루는 일단 들고 계시고 그렇죠. 집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지를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시로 와요. 어디 문제 있는데 여기랑 네네. 연결된 거 아닌가 뭐 그런 거 체크하러. 네네. 다가구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네. 당연히. 네네. 아니, 이게 저렇게는 내가 품이 너무 많이 들겠다. 그걸 갖다 또 올수리를 싹 뭐 다 해가지고 하면 또 돈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타선이 안 맞죠. 안 맞고 신축을 해야 되면 신축이라고 뭐 문제가 없을까요, 선생님? 건너 들었는데 꼬마 빌딩을 샀는데 누수가 생겨요. 그 누수를 갖다가 잡지를 못해서 비모 오면 옥상에 가서 그 건물주가 비닐 씌워요. 그건 뭐 괜찮으니까 맨날 와서 이제 비만 오면 그걸 씌우는 거예요. 못 잡아가지고 돈 있어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해도 끔찍해요. 여기서 저 좀 네. 껴들면 수익률 제외를 하고 다가구 집주인하고 다세대 우리 빌라 조그만 집에서의 민원 자체가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다가구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관리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사람을 썼을 때랑 내가 했을 때는 저는 차이는 있다고 선입관이 생기는 것 같고 그 건물의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관리하시는 분은 시너지는 있겠으나 저도 건물주분들 교육 들으러 오시면 건너 들은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입자분들을 자꾸 얼굴을 보게 되면은 그것도 큰 스트레스고 부담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대요. 빗자루로. 빗자루랑 수레바퀴를 들고 다니시는 부분도 굉장히 이해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빌라 같은 경우는 민원이 그 집 안에 하자나 문제점이 있었을 때 네. 우리가 사람 써서 해주는 게 있는데 주차나 쓰레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은 빌라는 이 반장님들 그렇죠. 역할을 해주시는 네, 분들이 네. 거주를 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봉사하는 개념으로 하니까 우리는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는 게 저는 큰 그럼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게 드는 게 네. 제가 선생님 말씀 되게 왜 공감이 되냐면 저 최근에는 교육생분들하고 저는 물건이 많이 겹치니까 네. 덩치 큰 거 항상 검색은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강남에 방 3개짜리 아직도 아쉽다라고 아쉽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물건은 나도 네. 하고 싶단 말이야. 제 나름의 기준에서는
선생님하고 경쟁하는 거는 이거는 약간 상도덕이 나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선생님도 사업하시면서 상도덕이 있잖아요. 분명히. 지킵니다. 네네네. 저도 지켜야 되잖아요. 이건 뭐 내가 정하는 선이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저도 큰 것들을 가끔 봐요. 네. 근데 그 물건을 봤을 때 생각보다 낙찰가가 그렇게 싸지 않죠. 싸지 않아요. 네네. 우리 물건 10개 모은 거랑 다 가고 10호실 갖고 있는 거랑 그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편향적인 사람이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나는 저거 10개 모은 가격 그 이상으로는 낙찰받고 싶지 않은데 그 10개 네. 모은 가격 이상으로 낙찰 받아가는 걸 더 많이 받고 대출도 우리 게 훨씬 더 유리해서 수익률은 우리 걸 따라갈 수 없다라고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대출에 대해서 뭐 부동산 사는데 내 돈으로 사면 되지 뭐하러 대출 받는 거야 이런 성격도 있으시 뭐 대출이 저는 네. 선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서 월세 현금흐름 네. 투자라면 수익률을 저는 우선순위로 두고 그럼요. 왔던 사람이어서 네. 그래서 그 수익률을 떠나서 네. 그때 저도 입찰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10개짜리가 10억 와도 나는 살까 말까 그때 임장 좀 가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훨씬 위에서 낙찰 받아가서 맞아요. 아쉽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네. 그때 생각했던 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그 업체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2, 3주에 한 번씩은 내가 가서 자료 쓰고 있나를 봐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이 그쵸, 있었어요. 저는 엄청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쵸. 선생님이 세입자 입장에서 눈으로 본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저도 네. 건물주분들을 들어본 거와 그분들의 말과 빌라 다세대를 임대를 해본 거를 가늠해서 보니까 네. 그게 부담스러웠던 거지. 아예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야 월세 받으면서 배부른 소리. 어쨌든 그쵸. 우리는 기준이 있는 사람들 그쵸.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네. 할 수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오늘 나 좀 쉬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바빠질 것 같아 해서 보류하는 거예요. 위에 주인 세대 살고 밑에 세 주면 되지 않냐. 나 그거 짓을 왜 해요? 그게 딱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프라이버시도 중요한데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분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 나한테 맞는 곳을 알기 위해서 맞아요, 선생님. 내 방향을 모르겠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이것 때문에 한 3년을 헤맸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맨 처음에 할 때는 이걸 내가 하나 낙찰받고 한번 연락에 공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낙찰받으면서 여기 신월동에는 선생님 뭣도 모르고 받아가지고요. 그 국이 2개나 있었어요. 뭐가요? 그 국세 세금을 생각도 못하고 가서 뭐 등에 땀이 나도록 공부했죠. 그래서 결국 인수가 나왔어요? 거기서 낙찰까지 다 해결됐어요. 다행이네. 네, 제가 조금 늦게 써가지고 하여튼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공부가 빡시게 된 거예요. 맞아요. 누가 그때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쵸. 그럼 내가 막 밤을 내가 막- 새서라도 그쵸. 알아내게 돼요.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게 이제 경매지를 봐도 맨 처음에 본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그래, 이제 그 지분을 이제 갔어요. 다가고를 했는데 이건 조금 나랑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 다음에 만난 거는 지분 했는데 선생님이 D가 없네.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처리 방법이 없네. 그냥 묻어놓는 개념이었나 봐요. 보통 지분이니까 소액이죠, 소액으로 소액이죠. 했을 것 같고 그럼 몇백 정도 해서 아니요, 1,400 땅이에요. 뭐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뛰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 포지션을 몰라가지고 1년 한 2개월, 3개월까지는 진짜 헤맸어요. 방황을 좀 했네요. 막 하다가 딱 멈춰버린 거잖아요. 그 사이에 달러도 좀 사갖고 돈 좀 벌고 이것저것 돈 된다 하면은 다 했네요. 이제 손이 좀 그런 거라 좀 작아가지고 한 1,000만 원씩 못 넣고 500 정도는 이렇게 조금씩 맛보고 근데 우연히 선생님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중고 책으로 네, 구매하셨나요? 구매했던 걸 제가 남을 다 주고 좀 몇 개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선생님 책이 있는 거예요. 맞아. 나 이 선생님이랑 나랑 성향이 똑같은 것 같다. 시세 차익도 나는 아닌 것 같다. 지금 내 나이는 시세 차이하고는 돈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수익률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이것도 굉장히 또 저한테 많이 와닿는 거예요. 대출을 안 받은 상태에서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이제 노크를 했죠. 노크를 하고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바로 수업 중에 막 낙찰 받게 되죠. 제가 너무 굶주려가지고 저희는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그렇고 최소한의 제 돈을 투자를 하고 많이 남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요거에 대해서 메리트가 너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잡는 게 아파트도 팔아야 되겠다. 덩치 큰 애들은 팔아버리자. 뭐 조그만 거 해가지고 그게 수익이 훨씬 낮잖아요. 월세 현금흐름 쪽 관점에서 보자면은 선생님 그쵸. 말씀이 맞죠. 그렇다고 덩치 큰 애들이 월세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덩치 큰 애들은 세입자가 집을 잘 안 보여주니까 제가 들어가서 하나씩 팔아버리려고 지금 새 채를 팔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아, 그거는 네. 아까 오면서도 슬쩍 말씀하셨지만 입찰을 계획하고 네네, 있었던 네.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선생님 덩치 큰 네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건의 세입자가 전세가 한번 팍 떨어졌잖아요, 선생님. 거기서의 약간의 네. 위기. 어쩔 수 없이 내 의도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잠깐 멈추게 되는 계기가 또 있으셔서 그렇죠. 이게 별로인 투자라기보다 나랑은 이 시세차의 갭 투자는 성향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나랑 더 맞는 거는 월세구나라는 계기가 또 있었던 된 사례가 거죠. 선생님 수업 받으면서 2개 낙찰 받고 네. 그 다음에 한 6개월을 갔다가 쉬게 돼버렸죠. 나랑 상관없이 갭 투자가 된 애들 때문에. 그게 덩치가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막 네. 7억 근데 돈 반지하 이런 거보다는 덩치가 네.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덩치가 작지만 네. 제가 갖고 있는 거에 아, 비하면 크죠. 7억 정도가 네.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 근데 다 두 쪽 다 갑자기 둘 다 빠진다고 빠지니까 했나 봐요. 세입자는 전세 안- 세입자가. 네, 세입자는 안 구해지고 이제 오. 전세를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전세 사기 또 뉴스에 많이 나올 그렇죠. 때쯤. 작년 말 돼가지고 음. 이제 난리가 났죠. 뭐 어떡해요? 저는 어. 대출도 안 된다. 안 가면 제가 그 집에 한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조건 하에 대출을 해주겠다. 결국 그거 8,500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가깝게 있는 언니한테 네. SOS를 했죠. 그때 이제 아까 강남에 그 하려고 했던 건데 네. 대출 상담사랑 얘기가 다 됐었어요. 내가 얼마에 낙찰 받고 어. 얼마에 대출까지 원래 해주겠다. 계획했던 계획을 딱 잡은 빌라가 상태인데 그 수업 시간에도 말했죠 제가. 네. 예, 예, 막. 이거는 내가 꼭 갖고 가고 싶은 물건이에요 선생님 했던 물건을 그쵸. 내 기존 덩치 큰 거 전세 빠진 부분 때문에 그렇죠. 이 위기가 두 개 왔던 때문에, 거네. 얘 두 개 못했던 때문에. 그래가지고 언니가 공무원인데 보험회사에다가 연금을 넣어놓은 게 있어요. 아. 만기가 돼. 5억을 털어서 저한테 빌려주셨어요. 빌려줘서 거네. 너무 고맙네. 너무 이게 고맙죠. 형제간에 그렇게 큰 돈을 선생님 언니는 깨버렸죠. 깬 거는 너무 아까운 아깝죠. 거잖아요. 자기 이제 사실. 조금 있으면 정년퇴직인데 아깝죠. 근데 동생 또 전세 그러니까. 빼는 거 돈 없다고 하니까 돈 막혔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언니가 딸들한테 그렇게 해줬다는 것도 제가 중간중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네. 헛공부를 안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과가 분명히 또 있었으니까 네. 제가 그랬죠. 너 월세 받는 걸 내가 하나 해주겠다. 그래서 일단 제 거 먼저 처리하고 그렇죠. 제가 급한 걸부터 네, 풀어야죠. 네, 양쪽에 이제 처리를 다 해버리고 제가 이제 한 집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서 이제 살면서 제가 관리할 수 있는 거. 언니는 이제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니는 월세만 받아. 내가 다 관리해줄게. 그래서 이제 제 주위에 집을 하나를 갖다가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지금 2천에 115만 원을 받고 있어요. 언니가. 연금보험 사기업에서 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기업에서 상품 만든 거 너무 고마운 도움을 받았으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연금보험 상품을 언니한테 만들어주는 거 그렇죠. 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네. 그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이익이죠. 이익이죠. 훨씬 더 선생님. 수익률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시세 사실. 차익도 노릴 수 있고. 그렇지. 그 동네 어느 집 하면 제가 이제 어딘지를 다 알죠. 그만큼 또 선생님이 열심히 발로 뛰어다녔기 발로 때문에 뛰어다녔죠. 그 115만 원을 언니한테 온전하게 네. 갖다 줄 수 있는 그래서 집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언니가 너무 고맙다고 달달이 저한테 10만 원을 주겠다. 근데 갈비 사 먹을게. 언니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하나 더 해달라. 저번에는 이제 너무 급하니까 그냥 일반 매매를 했고요. 요번에는 경매로 꼭 낙찰 받아줄게. 기다려봐. 시간의 여유는 좀 있으니까 네. 전보다는. 그렇죠. 지금 내가 2개를 받아서 이거 처리하고 내가 네 거를 해줄게 했더니 그 둘 중에 하나를 나를 달라는 거야. 아니야. 명의가 일단 내한테 와 있기 때문에 안 돼. 조금 기다려. 오른이는 아직까지 저하고는 틀리게 대출이 없어요. 요번에 또 낙찰 받는다 해도 대출 없이 할 거예요. 그래요. 그게 저도 아직 선생님 나이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조심스럽긴 해요. 나도 네. 10년, 20년 후에 계속 이 생각을 똑같다라고는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대출을 권장하는 사람이긴 한데 대출은 양날의 검인 거잖아요. 분명히 저도 어느 정도는 줄여갈 생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또 위태로운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대출을 갖다가 안 받고 하니까 네. 수익률이 떨어지긴 해요. 그 당연하죠. 네, 그럼. 언니 거 보니까 지금
6%더라고요. 어. 수익률이 자기 돈 넣고. 근데 그래가지고. 대출 없이 6%면서 네, 괜찮은 굉장히 거죠. 좋은 편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선생님 요 집은 90%를 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네. 수익률은 30% 서울에서 30% 이상은 갖고 올 그렇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아까 말한 대로 맞아요. 60이 아니고 내 생각에 60은 너무 싼 금액 같고 옵션도 이렇게 네. 좋으니까 그 이상 받으면 당연히 제 생각엔 그래도 한 30%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수익률이 선생님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는 보통 이제 옛날에 학원을 이렇게 다닐 때는 수익률이 5%뭐 이렇게 해도 엄청 높다고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하고 이제 제가 낙찰 받아서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이 거의 20%거든요. 선생님 그렇죠, 20% 가깝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선생님. 말도 안 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편의점을 하게 생겼어요, 선생님. 편의점 냅두고 지금 열심히. 아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들 수 있죠 분명히. 분명히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노동으로 벌 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도 그래요. 편의점 해가지고는 빌딩 못 사요. 내가 먹고 사는 데는 괜찮아요. 저는 네네. 딱 요까지만 얘기를 해요. 저 투잡 뛰어요. 뭘 하냐는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투잡이 이거. 네네, 투잡이 어쩌죠. 어. 네, 투잡 좀 경매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뭐 질문을 안 해요. 아 그렇죠. 아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물어봐줬으면 그렇죠. 좋겠는데. 물어봐주면 좋겠는데 잘 안 물어봐요, 안 은근히. 물어봐요. 사장님 뭐 하시는데요?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 저 경매하는데요. 있잖아요. 아 준비하고 있는데 물어보질 얼마나 않나요. 할 말이 많아.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하죠. 항상 기쁩니다. 경매를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경매를 하면서 경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제 나이가 있으니까 제 돈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이 돈을 잘 지키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아. 제가 너무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고 저는 있어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네. 제일 어려운 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돈을 네.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네, 생각이 네. 들어요. 그거를 잘 지켜야지 불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오늘도 제가 글을 쓰면서 생각했던 게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네.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전보다 수입이 회사 다닐 때보다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쓸 때는 저 자신한테는 약간 인색할 정도로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하려고 하는 게 외부 사람한테는 넉넉히 쓰려고 노력하고 내 자신한테는 조금 인색하게 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수입이 옛날보다 높아졌다고 이게 평생 간다라는 그건 거는 없어요. 없잖아요. 네, 네. 이건 아무도 자신할 수 아무도 없잖아요. 없죠. 그럼 그 어려워졌을 때 내가 생존하고 살아가려면은 네. 약간은 타이트하게 사는 거에 익숙해져야지 마음이 편할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비슷해. 나도 그래. 그러니까 네. 선생님도 지금 그쵸. 사업 안에서는 네. 나쁘지 않은데 이게 10년, 20년 뒤에도 내가 이렇게 직원들 관리하면서 사업을 존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 빌라 월세 투자도 분명히 노동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낫죠. 선생님이 했던 일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노동 측에도 뭐 거미줄도 좀 닦고 뭐 청소도 좀 하긴 하면, 했지만 그 까일 거 뭐. 그렇죠. 그 선생님 깔 했던 거. 사업이랑은 네. 차이는 있는 노동이 그렇죠. 아니었을까.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나에 대해서 제가 못 쓰고 있잖아요. 선생님 저도 저에 대해서 못 쓰고 있어요. 못 쓰고 있다는 게 뭐? 남한테는 제가 돈. 좀 하는데 낙찰 받고 네. 월세도 되고 이러는데 네. 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제 엉덩이를 또닥또닥 셀프로 너무 잘했어. 너무 축하해 스스로. 저는 글로 해요. 글로 내 하세요. 스스로한테. 제가 기쁘잖아요, 선생님. 이 기쁜 걸 어떻게 표현을?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 뭐 월세가 나간다거나 뭐 네. 낙찰을 받는다거나 네. 하면은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거니까 해외여행을 그쵸. 간다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산다거나. 스스로한테 선물을 주는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엉덩이를 엉덩이 또- 스스로 토닥였습니다. 저도 저는 잘했다 한번 글을 네네. 쓴다. 너무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업하셨던 그 20년간에 대해서는 엄두도 내지는 못하겠지만 사업에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춰야 되는지 그 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년 동안 느끼셨기 때문에 사업도 확장을 4개까지 했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적당한 선에서 하려고 제 나름대로 가늠을 해보면 선생님이 줄였던 이유는 큰 돈을 왕창 땡기는 거 어쩌면 부동산 안에서는 시세 차익 같은 돈이 욕심이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이거는 오래 가기는 쉽게
죽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는 그렇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네, 해서 사업에서는 내가 딱 혼자 오래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겠구나 한 게 딱 지금 이 알짜 사업체만 하나 남겨놓은 건 아닌가 라고 그럴 수도 생각도 있죠. 제가 주제 넘게 좀 맞아요. 해보는 것 선생님. 같기도 해요. 네, 편하게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는 네. 그렇게 내가 신경이나 에너지를 덜 네, 쓰면서 덜 갈 수 쓰죠. 있는 거니까 또 그거 하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이 투자까지 갈 수 그렇죠. 있는 것도 분명히 네. 있어요. 만약에 편의점 내기하고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못하죠. 할 수 있는 시간을 뺄 수가 있을까라고 못하죠. 생각도 네, 네. 들기도 하는 것 못하죠. 같아요. 선생님이 저랑 같은 성향이고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네. 저도 한번 가늠을 해본 게 이 네. 방향에서는 어떤 부동산 투자보다는 잘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네. 조심스럽게 생각도 드는 것 선생님 같아요. 계시기 때문에 전 맞다고 봐요. 선생님 먼저 가고 계시잖아요. 먼저 가시고 있고 저 있고 우리 딸도 이제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 딸도 이제 따라오고 있잖아요. 네. 아파트 이렇게 깔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 딸이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월세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애들이 등본을 볼 줄 몰라가지고 많이 당하잖아요. 친구들도 이제 보여주고 엄마 누가 집산데 엄마 등기등본 좀 봐줘.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주위에 한 사람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볼 수 그렇죠. 있는 사람. 맞아요. 이거는 우리 같이 투자한다, 돈을 번다라는 개념으로 뭐 접근하는 것도 분명히 유리한 네네. 점이 있을 건데 내 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키는 거에서는 네. 또 요새 관심이 많다고 많아요, 하셨으니까 지키는 거 안에서 네. 경매라는 기술을 알고 있으면 분명히 삶에 도움이 되는 점이 꽤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정말. 드는 것 네. 같아요. 사업 안에서는 누구보다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시니까 그 정도의 에너지의 반의 반 정도만 이 투자에 할애하고 선생님이 편의점을 하셨던 관점처럼 이거를 내가 이만큼 벌어서 내가 이만큼 돈을 땡겨야겠다라는 관점이라기보다 이 투자를 나는 이왕이면 좀 오래 갖고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신다면 선생님의 미래는 낙찰받은 이 집처럼 모든 게 풀옵션처럼 잘 갖춰져 있는 삶이 이어지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미 그 네. 정도라고 저는 생각도 네.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 집 두 채나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고 투자 얘기, 선생님이 했던 사업과 선생님이 거기서 경험했던 삶의 노하우와 지혜까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야, 너무 오래 했죠. 그냥 앉은 자리에서 2시간을 했어요. 저는 진짜요? 또 누구보다 말수가 적지 않은 분인 거를 제가 간과하고 있었네요. 선생님. 그러면 맞다. 또 월세 받는 거. 이번에 조금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이자 빼고 한 290. 그 아파트랑 인천에 선생님 공부할 때 이제 받은 거랑 다 해서 아파트 80, 오피스텔, 빌라 이렇게 다 해가지고 또 그 하나 전체? 더 있죠. 다 해가지고 290 정도. 사업으로 들어오는 소득의 한 뭐 절반 네. 정도만 만든다고 하셔도 사업 운영하시는 조금 더 편해지시지 않을까? 그렇죠. 저 선생님 우리 수업 받을 때 월세 얼마 받으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선생님 만나고부터는 뭐 이번 연도 안에는 200이 넘겠죠.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저기 반지하는 선생님 제가 그 반지하 그런 상황에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약간 언덕에 걸쳐져 있는 네네. 반지하? 저런 데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오히려? 살아봤을 때. 네. 네. 어쩔 때는 불을 안 켜도 살 수가 있는 그런 데였어요. 거기 네. 언덕 걸쳐 있는 창문 쪽 다 올라와 있잖아요, 선생님. 1층보다 더 오히려 네, 높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는 데 살아봤기 때문에 그 반지하에 더 이상 안 보고서 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 거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우리 딸을 보고 가자 그랬어요. 엄마 탕수육 사줄게. 제발 문 열다가 엄마가 기절할 수 있으니까. 불도 안 들어오죠. 가자. 들어가는 순간 제가 제일 놀랬던 게 선생님 그 반지하에 원래 제가 살았던 반지하는 계단을 올라가
올라갔었어요. 보통 계단 올라가면 키가 막 이렇게 닿잖아요. 근데 얘는 계단이 없어가지고 얘는 제대로 된 거다. 밑에 많이 팠나 보다 이러고 뭐 올술이 된 것도 놀랬지만 그것 때문에 많이 놀랬어요. 내가 경험한 것들이 어디선가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선생님. 사실은 1억을 살짝 넘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분명히 저 반지하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다. 그리고 500을 낮춘 거예요, 선생님. 잘했어요. 네, 맞아요. 저렇게 수리가 다 됐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화장실까지 올술이 돼 있을 그렇죠. 거라고. 감사하죠. 그런 집이 보물이라고 항상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낙찰 받은 거에서 그렇게 올술이 돼 있는 집은 한 번도 없었어요.